구독, 좋아요 눌러.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Play and Joy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봐요. Play and Joy. 플레인 조이 친구들 안녕! 조이예요.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호랑이가 준 요술 보자기 이야기예요. 그럼 조이 동화장 시작해볼까요? 조이 엽! 옛날 산골 마을에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있었어. 아우 산신령님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세요? 바로 저 버릇없는 녀석 때문에. 에? 누구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마다 내가 있는 쪽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말인데 호랑아, 왜요? 너가 가서 혼 좀 내주고 오너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 아휴, 네, 다녀올게요. 산신령에게 부탁을 받은 호랑이는 총각의 집으로 향하였어. 아휴, 난 호랑인데 말이지. 이 호랑이님 체면에 쓰레기나 버리지 말라고 혼내러 가야 된다니. 그때 총각이 또 문 밖으로 나와서 쓰레기를 버렸어. 옳지. 잘 걸렸다 이놈. 추워. 그래도 난 따뜻한 집이라도 있는데 저 산속에 사는 호랑이들은 추워서 어떡한다. 아니 자기도 저렇게 추워서 벌벌 떨면서 날 걱정해 주다니. 호랑이를 걱정하는 총각의 말에 호랑이는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산으로 돌아갔어. 그러곤 다음날 저녁이 되었지. 호랑이는 어제 혼내주지 못한 총각네 집을 다시 찾아갔어. 아니 그 녀석 버릇을 고쳐주랬다니 그냥 와? 냉큼 가서 혼내주지 못할까? 아휴 참. 아니 산신령님 왜 이렇게 화가 많으실까? 어제 보니까 참 착한 사람인 것 같던데. 호랑이가 총각의 집에 다다랐을 때 역시나 총각은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왔어. 바람이 오늘 많이도 부네. 좋았어. 오늘은 내 기필코 혼내주겠다. 난 추운 바람을 피할 따뜻한 집이라도 있지만 저 산속에 사는 호랑이는 얼마나 추울까?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다 있구만. 감동. 호랑이는 결국 총각을 혼내지 못한 채 산신령에게 갔어. 산신령님, 그 총각 마음씨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글쎄 자기도 추워서 벌벌 떨면서 제 걱정을 다 하더라니깐요. 그래서? 그 총각 보아하니 살림살이가 영 보잘것없어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산신령님이 좀 도와주세요. 응?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에이, 도와주세요 산신령님. 제가 여태 산신령님 말 너무너무 잘 들었잖아요. 네, 제발요. 아유 그만. 에휴, 알았어. 그러면 저 가서 이거나 갖다 주고 오너라.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호랑이는 산신령에게 보자기를 받고선 총각이 나무를 하러 가는 길목에 떨어뜨려 놓을 생각이었어. 이쯤 떨어뜨리면 죽어가겠지. 온다. 자, 나무나 한번 베어볼까? 이게 뭐야? 웬 보자기? 잘됐다. 이걸로 찬바람이나 한번 막아볼까? 오, 멋진걸. 내 선물이야. 잘 살라고. 호랑이가 준 보자기를 두르고 총각은 열심히 나무를 하기 시작했어. 그때 참새 2마리가 나무 위에 앉았지. 찍찍찍찍. 건넌 마을에 시집 온 며느리 말이야. 그 방구쟁이 처녀가 시집을 갔었지. 그래.
시댁에서는 방구를 마음껏 못 껴서 병이 났대. 띡띡띡. 엄마, 정도껏 껴야지. 거기 며느리는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또 방구를 안 끼면 그렇게 병이 나나 보더라고. 찍찍찍. 어쩜 좋아. 깔깔깔 찍찍.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아무도 없는데. 말소리를 들은 총각은 주위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그때 나무 위에 앉아있는 참새 2마리를 발견했지. 설마 내가 지금 새들의 얘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말도 안 돼. 놀란 총각은 호랑이가 준 보자기를 벗어보았어. 그랬더니 글쎄 참새들의 짹짹짹 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거야. 와, 이 보자기는 요술 보자기였어.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 참, 연마을 부잣집 외동딸 얘기 들었어? 다 죽어가게 생겼다며? 짹짹짹. 뭐? 다 죽어간다고? 아이고 그럼 듣고 말고. 그 집 대들보 밑에 살고 있는 100년 묵은 지네 때문에 병이 난 줄도 모르고 알아 누워있으니 짹짹짹. 그러니까 그 지네만 잡아 뜨거운 기름에 넣어 죽이면 병이 금방 나을 텐데 짹짹짹. 그러게 말이야. 에휴, 우리가 알려줄 수도 없고 진짜 불쌍해. 착한 아가씨인데. 내가 가서 구해줘야겠어. 참새들의 대화를 들은 총각은 목숨이 위험하다는 아가씨를 살리기 위해 연마을 집으로 찾아갔어. 제가 따님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뭐? 자네가 정말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네,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자네를 사위로 삼겠네. 먼저 사다리와 젓가락 한 쌍을 준비해 주시고요. 커다란 솥에 기름을 펄펄 끓여주세요. 알겠네. 네, 그리 하도록 하겠네. 총각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네를 잡기 시작했어. 아유, 놓쳤네. 잡았다 이놈. 총각은 지네를 잡아서 기름이 끓는 냄비에 집어 던졌어. 그러자 딸의 병이 다 나았지. 다 나은 것 같은데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아유, 얘야, 괜찮은 게냐? 아유, 정말 병을 고쳐주었구나. 딸아, 이리 와보거라. 여기 있는 이 총각이 너의 병을 고쳐주었다. 네? 어머나, 제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네, 사위. 뭘요, 장인어른. 그렇게 총각과 아가씨는 결혼하였고 그 후에도 총각은 호랑이가 준 요술보자기로 새들의 말을 듣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대. 화창한 어느 날 욕심 많은 개 한 마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그러다 욕심 많은 개는 길가에 놓인 커다란 고기를 발견했지. 이게 웬 떡이람? 아, 고소한 냄새.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봐. 욕심 많은 개는 고기 덩어리를 턱썩 들고 주위를 살펴보았어. 여기서 먹다가는 누가 뺏어먹을지도 몰라. 아무도 몰래 집에 가져가서 혼자 먹어야지. 커다란 고기를 혼자 먹은 것을 상상하며 집을 향해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어. 잠시 후 욕심 많은 개는 개울 다리 앞에 이르렀지. 와, 이제 이 개울만 건너면 우리 집이야. 물에 빠뜨리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건너야지. 다리의 중간쯤 온 욕심 많은 개는 다리 밑을 내려다보다 깜짝 놀랐어. 자기와 똑같이 생긴 개가 쳐다보고 있지 뭐야? 쟤 누구야? 나보다 더 큰 고기를 가지고 있잖아. 어디서 저런 큰 고기를 구한 거지? 겁을 줘서 저 고기를 확 뺏어 먹어야겠다. 욕심 많은 개는 물속의 개를 노려보았어. 그러자 물속의 개도 똑같이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 심술이 난 개는 물속에 있는 개를 향해 큰 소리로 으르렁댔어. 그러자 물속의 개도 으르렁대기 시작했어.
욕심 많은 개는 물속 개의 모습에 화가 나서 막 짖기 시작했어. 어디서 까불어? 당장 그 고기 내놔! 그 순간 욕심 많은 개는 손이 미끄러져 들고 있던 고기를 놓치고 고기는 물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어. 물속의 개가 들고 있던 고기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지. 내 고기가 떨어졌어. 안 돼, 내 고기. 이미 고기는 저 멀리 떠나갔고 그제서야 욕심 많은 개는 물속에 비친 개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았지. 옛날 어느 고을에 몹시 가난했지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선비가 살고 있었어. 선비는 너무나 가난해서 늦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지. 나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아무도 오질 않네. 그러던 어느 날 선비의 정직한 인품을 전해들은 여자는 시집을 오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여자는 바로 선비의 집을 찾아갔어. 선비, 저는 선비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선비같이 올바르신 분과 결혼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고맙소. 내 평생 행복하게 해주리라. 한편 무슨 짓을 하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도둑은 선비의 색시가 많은 돈과 값진 패물을 지니고 시집 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물건을 훔치러 선비네 집에 찾아갔어. 여기만 훔치면 나는 아주 부자가 될 수 있어. 밤이 되자 도둑은 선비네 집에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훔치기 위해 살금살금 선비네 집에 숨어들었어. 그런데 아직 자고 있지 않던 선비의 색시는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말았어. 선비의 색시는 문 뒤에 숨은 도둑을 향해 말했어. 들으시오, 도둑 양반. 어찌하여 남의 첫날 밤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단 말이오? 잠시 후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쿵! 하고 무언가가 문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 빈손으로 돌아가면 내일 굶어 죽을 당신의 처자식이 불쌍하여 돈과 패물을 나누어 주니 어서 가져가시오. 색시는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을 딱하게 생각하여 집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던졌어. 도둑은 기쁘면서도 금세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집에서 돈을 벌어오기만을 기다리는 부인과 자식들을 생각하며 집 밖에 숨겨놓은 돈주머니를 들고 달아났어. 그 후로 시간이 지나 선비는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어. 색시 미안하오.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우리 색시 잘 먹이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여보. 얼른 낫는 게 더 중요하죠. 선비의 집안은 쉽사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 색시는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돈과 패물을 이미 다 써버리고 말았어. 한편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살던 도둑은 예전 일이 생각나 선비의 집을 살그머니 들렸어. 도둑은 선비가 알아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예전 선비의 집에서 돈주머니를 훔친 것이 생각나서 양심에 찔려 도둑질한 돈의 절반을 집 밖에 몰래 두었지. 나는 선비가 아픈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훔칠 생각만 했어. 도둑은 자신을 자책하며 집으로 돌아갔어. 다음 날 색시는 밖으로 나가던 중 문 앞에 있는 돈주머니를 발견했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돈이지? 색시는 돈주머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선비에게 말했어. 여보, 누군가가 집 앞에 돈을 놓고 갔어요. 누가 놓고 갔을까요? 부인, 그건 우리가 번 돈이 아니에요. 남의 돈이니 다시 집 앞에 내놓아줘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튿날 도둑이 선비네 집 앞을 다시 찾았을 때 문 앞에 돈의 주인을 찾는 쪽지가 붙어있는 것이었어. 도둑은 돈주머니에 붙어있는 쪽지를 보고 자신을 창피해하고 반성했지.
그 후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대. 옛날에 욕심 많은 여우가 살았어. 어느 날 길을 가던 여우는 땅에 떨어진 나무 방망이를 발견했지. 나무 방망이잖아. 나무 방망이를 보고 한참을 생각하던 여우는 좋은 생각이 났어.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여우는 늦은 밤 나무 방망이를 들고 마을의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어. 계세요? 밤이 너무 늦어서 그러는데 저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아, 여우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재워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저는 작은 공간만 있어도 잘 잘 수 있어요. 꼬리는 바닥에다 깔고 방망이는 꼭 껴안고 잘게요. 그래, 들어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여우를 재워주기로 했어. 여우는 어느새 바닥에 누워 쿨쿨 잠이 들어버렸지. 다음날 여우는 일어나자마자 나무 방망이를 난로에 던져 태워버렸어. 그러고는 농부에게 찾아가 나무 방망이를 돌려달라고 화를 냈지. 아니, 제 나무 방망이가 없어졌어요. 어제 분명히 꼭 껴안고 잤는데 없어요. 빨리 제 나무 방망이 돌려주세요. 나무 방망이? 아니, 그건 어제 너가 꼭 껴안고 자지 않았니? 아저씨 집에서 잤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돌려주셔야죠. 나무 방망이가 없으면 저기 있는 저 거위라도 주세요. 거위? 그래, 알았다. 농부는 하는 수 없이 거위를 여우에게 주었어. 방망이 대신 거위라. 역시 난 똑똑해.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다. 거위를 가지고 집에서 나온 욕심쟁이 여우는 싱글벙글 웃으며 길을 나섰어. 다음날 여우는 늦은 밤 건넌 마을에 사는 농부를 찾아가서 재워달라고 했어. 계세요? 저 밤이 너무 늦어서 그러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여우구나. 아유, 근데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널 재워줄 수가 없구나. 괜찮아요. 저는 작은 공간만 있으면 돼요. 꼬리는 바닥에다가 깔고 거위는 꼭 껴안고 잘게요.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마음씨 착한 농부는 여우를 재워주기로 했어. 다음날 여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위를 잡아먹고는 농부를 찾아가 거위를 내놓으라며 화를 냈어. 저기요! 아니, 지금 제 거위가 없어졌잖아요. 빨리 제 거위 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잘 들고 있던 거위가 어디 갔단 말이야? 어? 됐고! 아저씨 집에서 거위가 없어졌으니까 아저씨가 줘야죠. 거위가 없으면은 저기 보이는 저 칠면조라도 주세요. 칠면조? 그래, 알겠다.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여우에게 칠면조를 주었어. 거위 대신 칠면조라. 난 왜 이렇게 똑똑한 거지? 칠면조를 든 여우는 더욱 신나게 길을 나섰어. 여우는 또 다른 농부의 집 앞에 도착했어. 여보세요? 저 착한 농부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꼬리는 바닥에다 깔고 칠면조는 꼭 껴안고 잘게요.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여우는 농부의 집에서 또 하룻밤 자게 되었어. 다음날 아침, 여우는 또다시 칠면조를 잡아먹고는 농부를 찾아가 화를 냈어. 농부님! 집에서 자다가 제 칠면조가 없어졌으니 대신 저 양을 저한테 주세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여우에게 양을 주었어. 칠면조 대신 양이라. 여우는 양을 끌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길을 걸었어. 마지막으로 여우는 새색시와 살고 있는 농부네 집으로 갔어. 계세요? 밤이 너무 늦어서 그러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한데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널 재워줄 수가 없어. 걱정 마세요. 꼬리는 바닥에다 깔고 양은 꼭 껴안고 잘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래요. 하룻밤인데 그냥 재워줘요. 그래, 그럼 들어오거라. 착한 농부 부부는 여우를 재워주기로 했어. 아침이 되자 여우는 양을 잡아먹고는 농부 부부를 찾아가 화를 냈어. 저기요. 제 양이 없어졌어요. 농부님 집에서 자다가 제 양이 없어졌으니까 대신에 저 여인을 저한테 주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부인을 달라니? 빨리 주세요. 빨리 달라고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농부에게 좋은 수가 떠올랐어. 그럼 자루에다 담아줄 테니 조심해서 가져가거라. 여우는 자루를 메고 농부의 집을 나섰어. 양 대신 사람이라. 바보들 계속 속네. 똑똑해. 기분이 좋아진 여우는 힘차게 길을 걸어갔어. 그런데 그때 여우가 메고 가던 자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얘는 또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좀 가만히 있어. 왜 이래? 여우는 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달래기 시작했어. 알았어.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때 자루에서 개 한 마리가 나타났어. 깜짝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걔가 여기 있는 거야? 놀란 여우는 자루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어. 아이고 여우 살려. 잘못했어요. 영리한 농부는 자루 안에 부인 대신 개를 넣어둔 거였어. 그 후 거짓말로 남의 물건을 뺏으러 다니던 여우는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대. 옛날 옛적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가을날 마음씨 착한 농부는 아내와 함께 밭에서 물을 캐고 있었어. 아유 더워. 여보! 아니 저것 좀 봐요. 아니 무가 당신 키보다 커요. 응? 그 당신이 힘든가 보. 별 시덥지 않은 농담을 다 하고. 그래, 거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아내의 곁으로 다가간 농부는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 아내가 가리킨 곳에 정말로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무가 자라나 있는 거야. 이것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어떻게 이렇게 큰 무가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부인, 이토록 큰 무는 흔히 볼 수 없는 것이니 우리 이 무를 사또께 가져다 드리는 게 어떻겠소?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역시 여보는 현명해요. 농부와 아내는 힘을 합쳐 커다란 무를 사또에게 가져갔어. 아니 이게 뭐야? 이 무가 정말 밭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냐? 예 사또, 비록 하찮은 채소이지만 저희에게는 처음 오는 아주 귀한 것이라 사또께 바치고 싶어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생각해주다니 참으로 고맙네. 하늘이 자네의 고운 마음씨를 알아보고 복을 내리신 게야. 여보게 이방, 혹시 이들 부부에게 보답할 만한 것이 뭐 없겠느냐? 예, 사또. 얼마 전에 들어온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오, 그래, 잘했군. 그것을 이들 부부에게 선물로 줄 것이니 어서 몰고 오게. 농부와 아내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사또는 큰 상을 내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그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져 욕심쟁이 영감의 귀에도 들어갔지. 아니, 그 채소 무를 바치고 비싼 송아지를 얻다니. 송아지를 바치면 논 한 마지기는 받을 수 있겠네. 잠깐,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욕심쟁이 영감은 더 크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건강하고 힘센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사또를 찾아갔어. 아니, 이건 또 무엇이냐? 이 황소만한 것이 송아지란 말이냐? 예, 사또. 제가 오랫동안 소를 키워왔지만 이렇게 힘이 세고 아주 통통한 송아지는 처음이라 사또께 바치고 싶어서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요. 모두들 나를 생각해주니 참으로 고맙네. 여보게 이봐. 저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보답을 해야겠는데 뭐 줄 수 있는 선물이 없는가? 예, 사또. 이 송아지처럼 크고 진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어서 가서 그 귀한 것을 가져오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만. 기대에 부푼 영감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 송아지만큼 큰 것이라면 나는 부자가 되겠다. 아휴, 대체 얼마나 큰 것을 내주시려나. 그때 멀리서 일꾼들이 영감에게 내릴 선물을 가져오는 모습이 보였어. 선물을 본 영감은 깜짝 놀랐지. 사또의 선물은 바로 착한 농부가 사또에게 선물로 줬던 커다란 무였던 거야. 아유, 그 비싼 송아지를 바치고 이 무를 얻다니. 아이고, 내게 내가 넘어갔구나. 아유, 억울해. 욕심을 부리다 벌을 받은 영감은 송아지만큼 커다란 물을 끌고 힘들게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 그 후로 영감은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었대.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 부자는 욕심이 많아 더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98, 99. 아유, 아까워. 아유, 그 하나만 더 있어도 100개를 채우는 건데. 아이라이. 심지어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더 갖고 싶어 안달이 날 정도였지. 이야, 거참 황소 한번 실하다. 아유, 저거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너무 좋으련만. 한마디로 못 말리는 욕심쟁이였어. 하루는 이웃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어. 부자는 일찍부터 집을 나섰지. 빨리 가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지? 이웃 마을로 가는 길에 부자는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얘, 너 왜 울고 있는 거냐? 급하게 엄마 심부름을 가다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부자는 얼른 주위를 살펴봤어. 그리고는 돌뿌리 옆에 있는 돈을 보았지. 부자는 또 욕심이 발동해서 시치미를 뚝 떼고 아이에게 말했어. 얘야, 아유, 이 끝없는 길 어디에서 그 돈을 찾겠니? 엄마가 기다리시겠다. 얼른 집에 들어가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부자는 얼른 돈을 집었어. 길에서 떨어진 건 준 사람이 임자지. 그렇고 말고. 기분이 좋아진 부자는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어. 그런데 이번엔 앞에 개울이 보이는 거야. 개울에는 돌다리가 하나도 없어서 부자는 하는 수 없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을 건너기 시작했어. 근데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웬 선비가 개울 한복판에서 물속에 손을 넣고 바닥을 더듬거리고 있었어. 아이, 이보쇼! 아이, 뭘 그렇게 찾으쇼? 별거 아니올시다. 선비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뭔가를 계속 찾고 있었지.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찾는 거요? 그제서야 선비는 허리를 펴며 말했어. 내 한평생 쓰고도 남을 물건을 잃어버려서 그걸 찾고 있소이다. 부자는 눈이 번뜩 띄었어. 뭐? 한평생 쓰고도 남을 물건? 아니, 그런 값진 것이 있단 말이야? 오늘은 아주 운이 좋군. 어디
이번에도 부자는 얼른 팔을 걷어 올렸어. 아이고, 그렇게 귀한 물건인데 내가 모른 척 지나가는 거는 그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나도 같이 찾아보리다. 그러고는 개울바닥을 엄청 열심히 뒤지기 시작했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찾으면은 저 녀석이 나중에 찾더라도 반 정도는 줄지도 모르지. 부자는 선비에게 열심히 찾는 모습을 보이려고 이리 첨벙 저리 첨벙 옷이 다 젖도록 야단을 떨었어. 그 와중에 주머니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모를 지경이었지. 그때 선비가 그 값진 것을 찾았어. 여기 있었구나. 아이, 드디어 찾았네. 부자는 선비가 잃어버렸던 것을 한참 동안 쳐다봤어. 하지만 선비가 잃어버렸던 것은 다름 아닌 도끼였던 거야. 부자는 지금까지 헛수고한 것이 화가 났어. 아니, 여보게, 그 도끼가 한평생 쓰고도 남을 물건이란 말이오? 그렇소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한평생 쓰고도 남을 도끼요. 이걸로 내가 나무를 하다 죽으면은 아들놈에게까지 물려줄 것이요. 부자는 선비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더 화가 났어. 아니, 이보쇼. 그럼 진작에 도끼를 잃어버렸다고 해야지. 그러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것 아니오? 아이고, 별 사람 다 보겠군. 내가 찾아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소이다. 선비는 도끼를 챙겨들고 가버렸고 부자는 주머니가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는 돈이 없어진 것을 이제서야 알아챘어. 내 돈 어디 갔지? 아유, 내 돈! 아유, 내 돈! 아유. 터무니없는 욕심 때문에 실컷 고생만 한 욕심 많은 부자는 가진 돈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대. 옛날 옛적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뚝 비가 쏟아지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아, 오늘 비 안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왜 비가 쏟아지는 거야? 갑자기 내리던 비를 피해 달리던 나무꾼은 빈집 하나를 발견했어. 저기 있다. 나무꾼은 빈집으로 들어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 그러다 그만 깜빡 잠에 들었어. 그런데 그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꾼은 허둥지둥 다락으로 숨었어. 그러곤 나무꾼이 몰래 문틈으로 보니 세상에 도깨비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얘들아, 오늘 밤 신나게 놀아보자.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빈집에서 놀다가 동틀 무렵에야 사라졌지. 아휴, 살았다. 어? 저게 뭐지? 아직 쓸만한 감투를 두고 갔네? 나무꾼은 땅에 떨어져 있는 도깨비 감투를 써보았어. 감투를 쓴 나무꾼은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지. 아니 이게 뭐야? 내 몸이 다 어디 간 거야? 세상에. 도깨비 감투를 쓰면 자기 모습이 없어졌다, 벗으면 다시 나타나는 거야. 이 감투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어. 나무꾼은 도깨비 감투를 쓰고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으로 갔어. 이리저리 기웃거리던 나무꾼은 욕심이 생겨 돈꾸러미를 들고 달아났지. 나는 이제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다음 날도 나무꾼은 도깨비 감투를 쓰고 시장으로 가서는 마구잡이로 훔쳤어.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이번에는 대장간을 기웃거렸어. 자, 여기에서 뭘 가져간다. 그런데 그때 도깨비 감투에 작은 불똥이 튀었어. 뭐야? 나무꾼은 호들갑을 떨며 불을 껐지만 이미 도깨비 감투에는 뻥 하고 구멍이 났지. 내 감투! 나무꾼은 감투에 난 구멍을 빨간 헝겊으로 기웠어. 다음날 동네에 빨간 헝겊이 이 집, 저 집 둥둥 떠다녔지. 떠다녀? 어머, 저거 보여요?
아니, 웬 헝겊이 동동 떠다녀? 어머나. 그러게. 수상한데. 수상하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와 빨간 헝겊을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이거 나야! 어? 이게 뭐야? 사람이잖아? 아, 이놈이 요 근래 물건을 다 훔쳐간 도둑놈이구나. 에라이 못된 놈아. 아, 이놈이 그 못된 도둑놈이구만. 야, 이 못된 도둑놈아, 물건 다 가져와. 사람들은 나무꾼을 흠씬 두들겨 주었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살았대.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어리숙하지만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살고 있었어. 나무꾼은 아버지를 쏙 빼닮아 동네 사람들이 헷갈리곤 할 정도였지.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어. 너무 슬픈 나무꾼은 매일 아버지의 산소에 찾아가 엉엉 울다가 밤이 되면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지. 얼마 뒤 나무꾼의 아내가 나무꾼에게 말했어. 그만 울고 장에 좀 다녀와요. 나무꾼은 나무 한 짐 뚝딱 베어 장으로 나섰어. 장에는 보찜 장수들이 우르르 몰려와 북적거리고 있었지. 여기에 세상 가장 신기한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자, 다들 구경 오세요. 엄청 많습니다. 아이고 신기해라. 나무꾼은 보찜 장수가 내놓은 신기한 물건들을 기웃거리며 살펴봤어. 그때 나무꾼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무꾼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버지? 나무꾼은 깜짝 놀라 얼른 큰 절을 올렸지. 아유,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아셨는데 거기 계셨군요. 보찜 장수는 그런 나무꾼을 보며 거울도 모르는 촌뜨기라고 생각했지만 이 기회로 나무꾼에게 거울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아이고, 손님! 어머나, 우리 손님이 효자인 걸 알고 하늘에서 감동하시고 아버님을 보내주셨나 봐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하늘에서 노여워할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가져가서 혼자 꼭꼭 숨겨두고 보세요. 보찜 장수는 그렇게 나무꾼에게 거울을 비싸게 팔아버렸어.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거울을 다락방 깊숙이 감추어두고 매일매일 다락방으로 올라와 거울의 앞에서 무난히 인사를 올렸어. 아무래도 요즘 이상하단 말이야. 다락방에 뭐 숨겨놨나? 하지만 다녀올게. 이런 모습을 의심스러워한 다녀오세요. 나무꾼의 아내는 나무꾼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다락방으로 몰래 들어가고 말았어. 다락방에다 뭘 숨겨놓은 거야? 분명 꿀단지라도 숨겨놓은 것 같은데. 마침내 아내가 거울을 찾아내고 말았지. 거울을 본 아내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웬 젊은 여자가 네모난 그릇 안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어머, 아니 이게 누구야? 아니, 당신은 누군데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아내는 주먹을 휘두를 듯 했고 거울 속에 비친 젊은 여자도 아내처럼 화를 내고 있었지. 아내는 화가 나서 방 밖으로 뛰쳐나왔어. 그리고는 곧장 나무꾼의 어머니에게 달려가 울며 하소연했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그게요. 글쎄 말이에요. 그이가 집 다락방에 어떤 여자를 제가요 어머니 돈도 없고 힘들어도 다 참았는데 이거 못 참아요. 뭐? 이놈의 자식이 그냥 그 여자 어딨어? 내 당장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아내의 말에 놀란 나무꾼의 어머니도 다락방으로 향했어. 다락방에서 거울을 발견한 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할머니가 네모난 그릇 안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뭐야 할멈? 할멈! 아니 당신은 누군데 대체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 안 나가? 콱! 무서운 할머니가 주먹을 들며 화를 내자 거울 속에 있는 노인도 질세라 주먹을 마구 들이대고 있었어. 어머니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어. 얘야, 너는 젊은 여자가 있다 그랬었지? 내가 봤을 땐 할멈이었다.
그 젊은 여자의 엄마까지 들인 셈이야.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줄이야. 열받아. 그날 저녁 나무꾼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와 어머니는 나무꾼을 추궁하며 화를 냈어. 여보, 제가 다 봤어요.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네? 얘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가슴에 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무꾼은 아버지를 숨겨놓은 것을 걸린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어머니와 아내는 가족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 여자요? 아니, 어떤 여자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락방에 계신 분은 아버지예요. 뭐라는 거야? 아, 그 말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래요. 그 말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와 어머니는 나무꾼의 말을 믿지 않았어. 나무꾼 식구가 요란하게 싸우는 소리를 듣고 마침 길을 가던 나그네가 궁금한 얼굴로 나무꾼의 집으로 들어왔어. 아니,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싸우고들 계신 거요? 나무꾼은 나그네에게 그동안의 일을 말해주었어. 이보게, 그 자네 아버님을 좀 뵐 수 있겠나? 나무꾼은 나그네의 말을 듣고는 다락방에서 거울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어. 거울을 받아든 나그네는 껄껄 웃으며 거울을 번쩍 쳐들며 말했지. 자, 여러분, 이것은 거울이라는 것이요.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지. 자네는 자네 아버님을 쏙 빼닮아가지고 거울에 비친 자네 모습을 보고 아버님이라고 착각을 한 거고, 젊은 여자는 며느리, 할멈은 어머님이었던 게요. 나그네의 말을 듣고 나무꾼의 가족들은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대. 나그네의 도움으로 나무꾼 가족은 오해를 풀고 행복하게 살았대.